연휴 때마다 주인에게 버려지는 반려동물. 영문도 모른 채 새끼를 베는 번식장 고양이. 고양이 카페에서 돈벌이에 이용되다가 내팽개쳐진 품종묘. 농가에서 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목줄에 매인 쥐잡이 고양이. 하나하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아픔을 이겨내고 제2의 묘생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에서 누구나 희망을 품고 힘찬 응원을 보낼 것이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당신이 문득 길고양이와 마주친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가 뭔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며칠 전 저희 아이 숙제를 위한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읽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2마리의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고양이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고양이가 있는 반면에 길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길고양이도 참 많구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고 유기묘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 책을 문득 마주치게 됐네요. 네, 이 책은 나비야 사랑해라는 고양이 쉼터의 유지연 대표님이 15년간 무려 1,500여 마리의 고양이를 구조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반려동물 세계에 숨겨진 뒷모습과 버려진 동물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책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좀 울렸던 부분들 골라서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고 나셔서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나비야 사랑이라는 이 보호소에 관심이 생겨서 자원봉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책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희망이 프로젝트는 충주의 한 농가에 묶여있는 고양이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어느 봄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다. 쥐잡이로 고용된 고양이가 있다고. 그 고양이는 차갑게 굳은 맨땅 위에 묶여 지낸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움직이지도 않고 먹는 것도 시원찮으며 무엇보다 가까이 다가가면 심한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 상태가 안 좋으니 누구든 데려가쇼. 데려가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주인의 무정한 말에 지인은 고양이를 데려왔다면서 이 안쓰러운 생명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시골에서는 요즘도 쥐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고양이를 마당에 묶어 기르는 일이 종종 있다. 고양이 목에 줄을 채우고 아주 작은 세상에 방치한 채 먹다 남은 밥과 물을 챙겨주는 것이다. 채 녹지 않은 딱딱한 땅에 방치되어 있을 녀석을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에 떨었을 녀석의 몸은 충주의 동물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다.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연락을 돌렸다. 먼 길을 돌아오는 녀석을 기다리며 걱정과 초조함에 아우성치던 내 마음과 달리 세상은 아주 고요했다. 병원에 도착한 녀석의 몰골은 처참했다. 온몸에는 줄에 묶였던 흔적이 있었고 알 수 없는 동물들에게 물린 교상 자국이 선명했다.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 상처는 괴사되어 있었고 그 상태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런 손길에도 샛노란 고름이 뿜어져 나왔다. 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동물의 이빨이 박힌 채 괴사되어 있었다. 수술과 응급치료가 시급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녀석을 진찰한 의사가 말했다. 과연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치료일까? 오히려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닐까?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도 참기 힘든 것은 진료실을 가득 메운 냄새였다. 그 작은 몸에서 나는 냄새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였다. 녀석의 빈혈 수치 역시 너무 낮아 그 흔한 수액조차 투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런 녀석이 만신창이 몸을 이끌고 제 앞에 놓인 물과 밥을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닌가. 희망이었다.
마치 살고 싶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녀석의 이름은 희망이가 되었다. 이후 희망이는 서너 번의 수혈을 거친 다음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중간에 몇 차례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 반응이 나타났지만 녀석은 고맙게도 이 모든 고비를 잘 넘겨주었다. 문제는 희망이 앞으로 나올 진료비였다. 보호소 재정으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보호소 식구들과 나는 공유할 수 있는 모든 SNS에 희망이를 알리기 시작했다. 희망이의 구조와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얻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일주일 뒤 기적이 일어났다. 단 7일 동안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 모금된 것이다. 치료비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가슴이 뛰고 그저 희망이에게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사라져서 고맙고 살릴 수 있는 돈을 후원받게 해줘서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이 돈이면 희망이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물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당시 보호소의 연계병원이자 지금도 영원한 파트너인 이리온 동물병원의 이미경 원장님과 당장 만남을 가졌다. 지금 모인 큰돈이 희망이 한 마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비야 사랑의 대표로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한참 고민을 하던 원장님은 1:1 매칭 그랜트 프로젝트를 제의했다. 1:1 매칭 그랜트란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시켜주는 것으로 외국 기업과 자선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희망이에게는 1,400만 원이 모금이 되었고 이리온 동물병원에서 같은 금액을 입금해 총 2,800만 원의 금액으로 치료가 시급한 제2, 제3의 희망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나비야 이리온 희망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희망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약 40여 마리의 희망이들과 함께 해왔다. 경남 함안에서 구조된 만신창이 믹스견 2마리,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말려들어 중상을 입은 채 도로 한복판에서 구조된 실버, 4발이 절단된 채 발견된 치치, 5년간의 실험실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떠난 비글 남매들, 험한 길거리에서 허리 아래 신경이 끊어진 채 발견된 새끼 고양이 아거미. 구조된 희망이들은 대부분 골절, 출혈, 장애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증상보다 더 컸던 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저를 봐달라고 할 법도 한데 녀석들은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을 제일 경계했다. 수술과 회복을 거쳐 다시 만난 녀석들은 눈앞에 있는 나를, 아니 인간을 너무 무서워했다. 청소기 같은 긴 물건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 구석에 몸을 숨기기 급급한 아이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그들의 상처와 상처에 아로새겨진 사연을 대변하는 것일 테다. 희망이를 찾는 일은 늘 힘들고 가슴 아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영문도 모른 채 구조된 녀석들에게 내가 해줄 말은 이 말뿐이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무사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도 유기동물 홈페이지에는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보고야 말았다. 갓 태어난 새끼부터 황혼기에 접어든 노령묘까지 외모만큼이나 다양한 녀석들의 사연이 오늘도 유기동물 공고 홈페이지를 가득 메웠다. 이 리스트에 오른 동물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소망임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녀석들 중 대부분은 그저 각자의 삶을 조금 연장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하니까. 단지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정보를 담보로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시한부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채증에 걸린 듯 가슴속이 꽉 막혀온다. 안락사란 말 그대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들에 한해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편히 떠나보내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안락사도 있다. 국내 지자체 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일정 기간 보호한 후 동물을 입양처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시설 안에서 유입되는 유기동물의 수에 비해 입양되는 동물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안락사가 되고 있다. 삼식이도 그런 운명이었다.
몇 년 전 보호소 운영진 알고님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구조한 고양이 알고니와 닮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소리 없이 쓰러질 생명 중의 하나였으리라. 삼식이는 독특한 외모의 품종묘였다. 게다가 목걸이가 있는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곧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염이 끊겨 있었고 흰털이 꼬질꼬질한 채 뒤엉켜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분명 주인이 곧 찾아가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꼭 데려갈 거야 라고 할 만한 외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애써 녀석의 사진을 모른 척했다. 일부러 생각을 지우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벌이며 바쁘게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곧 물거품이 되었다. 공고 마지막 날에도 철장에 갇힌 채 멍하니 정면을 응시하던 삼식이의 사진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255일의 투병 생활,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삼식이를 데리고 온 첫날, 품에 안아든 녀석은 성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랐고 사진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엄청난 악취를 동반했다. 엉켜서 갑옷처럼 달라붙은 털은 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녀석이 해치고 왔을 그동안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협력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하는 동안 삼식이는 병원이 낯설지 않은 듯 편안히 누워 골골송을 들려주는 여유도 보였다. 하지만 많은 유기묘들이 그렇듯 몸 상태는 좋지 않았다. 미용은 언감생심,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빗질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딱딱하게 굳은 눈곱만 젖은 솜으로 한참을 불린 뒤에야 떼어낼 수 있었다. 심하게 엉켜있는 털이라도 정리해주려고 삼식이 엉덩이에 손을 댔을 때였다. 순간 순하던 녀석이 돌연 내 손을 물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삼식이의 이빨이 내 손에 깊이 박혔다. 많은 양의 피가 쏟아지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손을 빼면 삼식이가 더 놀랄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을 뺄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한동안 통깁스를 해야 했다.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한 거니?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엑스레이 찍힌 선명한 골절 자국, 삼식이의 대퇴골이 무려 3군데나 부러져 있었다. 골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재활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2번의 큰 수술과 재활, 삼식이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지만 다행히 마음씨고 온 임시보호자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다. 그렇게 삼식이는 어둡고 긴 통로를 걸어갈 수 있었다. 이후로도 고난은 이어졌다. 오른쪽 눈에는 궤양이, 왼쪽 눈에는 초기 백내장 증상이 발견되었다. 각막괴사 제거 수술과 2주에 입원, 또 2달의 통원 치료, 그 중간중간에 해야 하는 검사들까지. 삼식이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차도가 보일 무렵에는 피부 병변이 발견되며 지겨운 병원 신세를 또 지어야만 했다. 우리는 삼식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SNS에 공개했다. 255일이라는 긴 투병 시간을 견뎌준 삼식이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녀석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해주고 싶어서였다. 원체 몸이 약해서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재발하면 안구를 적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 가능성은 낮았다.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었다. 긴 기다림 끝에 배우 이엘의 고양이 탱고로.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인 배우 이엘 씨였다. 그녀는 그동안 삼식이의 치료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왔는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에는 더욱 가족이 되기를 원했다고 했다. 삼식이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이엘 씨에게 새로운 묘생을 점지받아 한 식구가 되었고 탱고라는 멋진 이름도 얻었다. 아늑한 집과 따뜻한 반려인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은 덕분인지 녀석은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고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지내고 있다. 지금도 우리 보호소에는 안락사 비용이라며 일정 금액의 돈과 함께 버려진 녀석들, 펫숍에서 돈을 주고 샀을 법한 품종묘들,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가족이었을 녀석들, 이곳이 아니면 거리로 내몰려 시보호소로 또 차디찬 치료실로 몰려 안락사될 아이들까지 약 12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간절히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나비야 사랑해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고양이도 안락사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만난 어떤 고양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안락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들이 너무 큰 아픔을 호소한다면,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른 이유로 안락사를 할 이유도 마음도 없다. 아픈 아이들은 늘 넘쳐난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서 죽고 싶다, 그러니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랑할 수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일 수 있습니까? 어느 늦은 밤 오랜 시간 길 생활을 한 듯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녀석과 마주쳤다. 그림 같은 이목구비와 풍성한 털, 5월의 봄날 하늘거리는 민들레 홀씨 같았다. 이 아이는 어쩌다 길 위로 내몰렸을까? 에메랄드색 눈에 담겨있을 이야기가 궁금했다. 이리온,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자 녀석은 내 목소리에 반갑다는 듯 꼬리를 세우고 냐 울며 다가왔다. 필시 사람 곁에서 살았던 고양이다. 나는 털이 유난히 길었던 녀석에게 코리안 롱헤어를 줄여서 코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코롱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반면 엄청난 낯가림쟁이였다. 구석 모서리에 딱 붙은 채로 잠들었고 너무 긴장한 탓에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은 적도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도 참고 참다 겨우 한 번 가는 시기였다. 순한 성격은 그대로였지만 무척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리의 긴장감과 채취, 몸 곳곳에 남은 떼꾸기 발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치자 눈만 마주치면 발라당 누워 허공에 꾹꾹이를 할 정도로 애교 대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코롱이의 심쿵하는 애교 행각에 빠진 많은 분들이 입양을 원했다. 그럼에도 낯선 일을 경계하고 겁이 많은 탓에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코롱이는 드디어 입양을 떠났다. 처음에는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사람들, 색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애교로 잘 적응해 나갔다. 반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코롱이에게 빈혈 증상이 나타났다. 여러 차례 긴급 수혈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혈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위기의 순간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녀석은 꿋꿋이 약물 치료를 견뎌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긴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엄청난 벽이 코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정밀검사 결과에서 백혈병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럽게 파양까지 당하고 녀석은 그날로 다시 버림받은 고양이가 되었다. 흰색 젤리 발바닥이 분홍 젤리로 바뀐 그날. 어쩔 수 없는 파양이었다. 당시 입양자분도 코롱이와 함께 많은 시간과 고비를 넘겼지만 무척 힘들어했다. 외국의 보호소에서도 고양이가 백혈병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안락사를 할 만큼 반려인에게나 고양이에게나 힘겨운 병이다. 하지만 코롱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는 다시 녀석을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MK님이 망설임 없이 코롱이의 임시 보호를 맡아주었다. 코롱이의 병은 완치 가능성이 희박했고 예후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뜻 맡아준 덕분에 나와 보호소 사람들 역시 무엇이든 다 해보고자 뜻을 모을 수 있었다. 다음 난관은 치료비였다. 보호소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코롱이의 사연을 접한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나비와 사랑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피니트의 멤버 엘은 본인의 SNS에 코롱이의 사연을 올려 후원을 돕기도 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코롱이가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다 그분들 덕분이다. 3개월 후 코롱이는 다시 위독해졌다.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코롱이에게 적합한 약과 영양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 핑크빛 젤리여야 할 코롱이의 발바닥은 여러 차례의 수혈에도 늘 하였다. 오랫동안 이어진 코롱이의 투병으로 모두가 조금씩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다. 녀석의 발바닥 젤리가 살짝 분홍빛을 띠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우리 모두 희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코롱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
이별이란 녀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고롱이의 마지막 순간은 병약한 녀석을 맡아준 MK님의 곁이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가족 없는 고양이 한 마리의 가엾은 최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MK님은 분명 코롱이의 엄마였고 코롱이를 사랑하고 응원한 사람들 모두가 가족이었다.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나는 수많은 이별을 겪었다. 눈물을 삼키며 애써 미소를 지어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한참을 울기도 했다. 올해로 15년. 숱한 이별을 겪었지만 나는 좀처럼 마음을 비울 수도 담담해질 수도 없다. 이별은 무뎌지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별이 가슴에 남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자국을 더해갈 뿐이다.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모든 아픔 다 잊고 행복하길 바란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내 집에는 현재 고양이 20마리가 살고 있다. 그보다 앞서 같이 살았던 아이들도 참 많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아이들도 있었다. 내 집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은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는 물론 성격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살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보통의 관점에서 볼 때 예쁘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 것이다. 아이들 대부분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심리적 불안 증세가 있다. 그래서 입양이 아예 안 되거나 파양된 아이들이다.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보호소에서도 마냥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종착지가 된 것이다. 내 차례의 파양으로 사람은 물론 다른 고양이들과도 소통의 문을 닫았던,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지 1년 만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준 연희. 온몸이 부서진 채 방치되었다가 구조된 후 왼쪽 앞다리를 절단하고 다른 고양이들의 수혈을 받아 수술 끝에 가까스로 살아난 인주. 어느 겨울밤 어미 고양이가 물고 가다 버렸는지 배가 고파 어미를 찾아 나왔는지 탯줄을 단 채 눈도 못 뜬 아기 고양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보호소를 나섰다가 우연히 만나 나를 어미로 알게 된 막시암이야. 충주댐 인근에 구겨진 파란색 택배 수집 박스에서 발견된 13마리의 믹스 고양이들 중 사나운 성격 탓에 유일하게 입양을 못 간 굿모닝 미스터 블랙. 1년간 책상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던 녀석은 지금도 나와 동거 중이다. 시신경과 운동신경이 손상된 굿모닝 미스터 화이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항상 커져 있는 동공. 한 번 물면 조절하지 못하는 버릇으로 나를 마음 졸이게 한 녀석은 굿모닝 미스터 블랙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탈 없이 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지어진 이름이다. 치매 엄마와 정신지체 딸이 키우던 고양이 10마리가 엄마의 암치료와 딸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해 한순간 갈 곳을 잃었다. 이중 번백 바이러스로 뇌를 다치고 치료도 개선이 안 되는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캐딜락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호소로 갔을 때 혼자서 내 작은 공간으로 와야 했다. 이렇게 6마리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중 하루에 3번 약을 먹이고 직접 내 입으로 녀석의 코를 수시로 빨아 농을 빼줘야 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주인이, 그리고 신부전 말기로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있는 빵개는 언제 또 우리 집을 영영 떠날지 모르겠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장애와 언제 하늘나라로 입양을 갈지 모르는 고양이들과의 동거일지라도 고양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다. 거실 소파를 버리고 케이지를 몇 개 더 사서 둬야 할까 봐. 보호소에 머물 수 없는 3마리 고양이를 더 집으로 들인 후에 공간이 좁다며 내가 친구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순간 친구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넌 어디서 생활할 거야? 친구의 걱정 어린, 진심 어린,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말이 이어졌다. 이 세상의 아픈 고양이들을 모두 네가 보살필 수는 없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지금의 아이들 정도의 최선을 다해. 순간 코끝이 찡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구조와 치료에만 매달린 채 한동안 돌아보지 못하고 현실에 함몰되어 있던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건 많은 아픈 아이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나를 찾는 고양이들이 없는 날일 것이다.
예전처럼 건강을 찾기 바랄 뿐이고 나비와 사랑해로 되돌아가 누군가의 품에서 제2, 제3의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남들 눈에는 예쁘지도 건강하지도 않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존재 자체만으로 고마운 고양이들이다. TNR 꼭 해줘야 하나요? 또 새끼를 낳았어요. 어쩌죠?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 가운데에는 종종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다. 돌보던 고양이가 4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낳은 후 그중 1마리만이 살아남았는데 몇 개월 후 그 1마리가 또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다. 돌아서면 임신해 있고 새끼를 낳으면 그중 몇 마리만 살아남는 일이 반복되더니 어느덧 포도송이처럼 불어나 있는 어미와 새끼들이 밥자리에 나타난다고 했다. 보통 초보 캣맘들은 길고양이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엄청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 나 역시 초보 캣맘 시절 2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돌보다가 8마리로 늘어나는 일을 겪고 TNR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바 있다. 전화로 울며 불며 말하는 캣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아니나 다를까 3대나 4대쯤으로 보이는 고양이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엄마와 아들과 딸, 그 딸의 악갱이들까지 결국 모두 데리고 가서 중성화를 시켰고 새끼 고양이들은 입양을 보냈다. 3대, 4대가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안 되느냐, 꼭 생리별을 시켜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새끼 고양이는 작은 위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오랜 시간 길고양이와 인간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길고양이의 왕성한 번식력과 생존을 위해 쓰레기장을 더럽히는 일, 발전기 암컷들의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은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다. TNR은 그런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인간과 길고양이가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TNR이란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의 준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다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양이의 개체수에 한해서 꾸준한 관리와 보호를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8년 서울시에서 처음 실행되었다. 현재는 서울 전체와 경기도 몇몇 지역에서 지자체의 정해진 예산에 한해 길고양이 TNR을 실행하고 있고 매년 전년도 대비 TNR 수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성화를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했다면 직접 TNR 지정 병원에 가서 TNR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지자체 구청의 TNR 관련 부서에 전화하면 해당 관할 공무원이 나와 포획을 돕고 병원으로 이동시켜준다. 중성화를 한 수컷은 2, 3일, 암컷은 5, 6일 정도 계류시키며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술 부위가 안전하게 아물도록 관리해준다. 일정 기간 후에 방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길고양이를 포획한 그 자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어서 다른 영역에서 적응할 수 없다. 다른 영역에 데려다 놓으면 금세 해당 영역의 주인인 동물들에게 공격당하기 쉽고 이로 인해 의식주를 잃어 몇 주 안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TNR이 고양이에게 비인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양이의 번식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개체수를 줄여 멸종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TNR이야말로 인도적으로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성화하지 않은 길고양이는 보통 1년에 3번, 한 번에 많게는 7마리를 출산한다. 그 중에 약 2, 3마리만이 살아남아 고작 2, 3년을 사는 것이 길고양이의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깨끗하게 관리해 오랜 시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함께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책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하네요. 당신이 문득 길고양이와 마주친다면. 책 제목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고양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더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 가지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